요즘 어디를 보던 스페이스X IPO에 대한 이야기 많을 거야. 경제 유튜브를 보면 스페이스X로 며칠째 도배 중이야. 미래에셋 증권에서 한 스페이스X 공모주 6월 5일 1차 청약은 1분 만에 완판, 6월 8일에 한 2차 청약은 2분 만에 완판됐어. 그것도 전문 투자자만 들어가는 청약이었어. 그리고 금액도 최소 1억 5,600만 원 이상이라 우리 같은 개미는 근처에도 못 갔어. 그럼 개미는 언제 사? 상장 첫날 시장에서 사는 수밖에 없지. 근데 1분 만에 동날 만큼 달아오른 주식이 첫날엔 가격이 어디까지 튀겠어? 폭등한 가격에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 사든 안 사든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야. 상장하는 방식, 머스크의 지배구조, 그리고 머스크가 챙겨가는 인센티브 같은 게 일반적이지는 않아.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줄게. 스페이스X의 로켓 기술 얘기는 그동안 다른 채널에서 많이 다뤘으니 오늘은 스페이스X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이 1차는 1분, 2차는 2분. 결국 목표한 5억 달러까지 약 1조 원의 금액을 3분 만에 다 채웠다고 했잖아. 국내만 그런 게 아니야. 글로벌 시장에선 더 난리가 났어.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조달하려는 목표가가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7조인데 기관 수요 예측의 그 2배인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4조 원어치 주문이 몰렸거든. 사실 미래에셋은 원래 일반 투자자한테도 공모주 청약을 열어주려고 했대. 근데 큰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외환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정부 우려가 있어서 무산됐어. 그래서 개미는 더욱 청약에서 밀려난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와,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회사구나 싶지? 근데 막상 이 회사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좀 복잡해질 거야. 미국 증권당국에 제출된 S1이라는 상장 서류를 직접 뜯어본 결과를 이야기를 해줄게.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채널을 보는 구독자님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스페이스X가 6월 12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해. 공모가는 한 주에 135달러로 확정됐어.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1만 원 정도야. 이 가격에 계산한 시가총액, 그러니까 회사 전체 몸값이 약 1조 7,700억 달러야. 현재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760조 원이 조금 넘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상장하자마자 미국 증시 시가총액 7위권에 바로 꽂혀. 머스크 본인 회사인 테슬라보다도 위에 올라서는 거야. 어제까지 증시에 이름도 없던 회사가 상장하는 그날 곧바로 글로벌 톱10 안에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런데 S-1이라는 상장 신고서를 보면 진짜 이상한 점이 나와. 시총은 사상 최대인데 막상 서류를 보니까 지배구조가 일반적이지가 않아. 쉽게 말해서 2,760조 원짜리 회사를 머스크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구조야. IPO 사상 최대 몸값을 가진 회사가 1인 지배 회사다. 일반적이지 않지. 오늘 영상의 핵심이 바로 이거야. 이 회사가 어떻게 1인 제국이 됐는지, 그리고 머스크가 왜 이렇게 방어막을 쳤는지, 이 두 개를 풀면 1분 만에 완판된 이 주식의 진짜 정체가 보여. 상장 방식부터가 좀 특이해. 원래 회사가 상장할 때는 투자 설명회를 먼저 해.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 이런 회사야 설명하고 가격을 위아래로 제시한 다음 수요를 보고 공모가를 정하거든. 근데 스페이스X는 가격 범위를 정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135달러로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 무슨 뜻이냐면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아라 이거지. 증권사 수수료도 후려쳤대. 보통 IPO를 도와주면 증권사가 2%에서 4%를 받아가는데 머스크는 0.75%만 주겠다고 했어. 근데 증권사도 거절을 못해. 워낙 덩치가 커서 0.75%만 받아도 떨어지는 돈이 1조 원이 넘어가거든. 그리고 머스크 본인이 자기 주식을 366일, 그러니까 1년 남짓 안 팔겠다고 락업을 걸었어. 락업은 일정 기간 주식을 못 파는 자물쇠 같은 거야. 자기 주식을 1년 묶어둔다는 건 주식을 띄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신호지. 사실 머스크한테는 큰 부담도 아니야. 원래 주식을 안 팔고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써왔거든. 시작부터 가격, 수수료, 락업이 전부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야. 그리고 스페이스X 주식에는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있어. 클래스 A와 클래스 B로 두 종류가 있어. 이사회가 열릴 때 투표할 수 있는 표의 수를 의미하는 거야. 클래스 A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주식이야. 한 주에 투표권 1표. 클래스 B는 한 주에 투표권이 10표야. 한 주로 10사람 몫을 행사하는 거지. 이번에 일반인한테 파는 공모주는 전부 클래스 A야. 10표짜리 클래스 B는 머스크가 무려 93.6%를 쥐고 있어. 그래서 A와 B를 다 합치면 머스크의 투표권은 상장 전 기준 85.1%야. 공모주가 풀리면서 상장 후엔 약 82.4%로 살짝 내려가는데 그래봤자 절대적이지. 주주총회에서 뭘 정하든 머스크 혼자 80%가 넘는 표를 들고 오는 거야.
우리가 100명 모아서 손을 들어봤자 머스크 한 명을 못 이겨. 사실 이 차등 의결권 자체는 드문 게 아니야. 메타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쿠팡도 다 이 구조이기는 하거든. 스페이스X가 특이한 부분은 차등 의결권 뒤에도 머스크를 위한 방어막을 여러 개 만들어 놨다는 거야. 이 압도적인 의결권으로 머스크가 뭘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게. 스페이스X가 머스크한테 어마어마한 성과급 계약을 걸어놨어. RSU라는 건데 특정 조건을 채우면 회사가 주식을 공짜로 주는 보상이야.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시가총액을 지금의 약 4배인 7조 5천억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경 1,700조 원까지 키우는 조건 하나, 그리고 둘째, 화성에 사람 100만 명이 사는 영구 정착지를 건설하는 조건 하나. 이 두 개를 다하면 클래스 B 주식 10억 주를 더 줘. 10억 주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8% 정도 되는 양이야. 근데 이 계약을 누가 통과시켰게? 비상장이던 올해 1월에 이사회가 통과시켰는데 그 이사회 의결권 대부분을 머스크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한테 주는 보상을 자기가 도장 찍어서 통과시킨 거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는 거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머스크가 스스로 계약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야. 엄청난 권력이라고 봐야겠지. 물론 반론도 있어.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받은 연봉은 약 5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8천만 원대고 2019년부터 그것만 받고 일했거든. 대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화성만 가면 성과급 좀 줄 수 있지 않냐는 시각이야. 여기서 아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 머스크는 왜 이렇게 방어막을 치느냐?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 최근 10년간 머스크를 제일 열받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 테슬라에서 머스크한테 558억 달러짜리,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87조 원짜리 스톡 옵션 형식의 성과급을 줬어. 근데 테슬라 주식 딱 9주를 가진 어떤 주주가 이건 말이 안 된다며 소송을 걸었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었는데 1심 판사가 그 성과급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을 해버렸어. 취소 판결 이유가 두 가지인데 들어보면 대략 이해는 돼. 첫 번째 이유는 이사회가 전부 머스크 편이라 보상이 적절한지 독립적으로 판단을 안 했다는 거야. 두 번째 이유는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 최대 주주라 주가가 오르면 본인이 이득인데 굳이 주식을 더 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야.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았겠지.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옮겨버렸어. 그 뒤로 25년 12월에 델라웨어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긴 했어. 근데 이유가 좀 웃긴데 6년이나 본인을 갈아 넣으면서 일한 대가인데 성과급 전체를 취소하는 건 너무 과분한 처사였다. 라는 거야. 1심의 핵심 논리를 인정한 게 아니라 이래저래 곤란하니까 애매하게 최종 판결을 한 거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머스크는 소송이라면 치를 떨면서 방어막을 깔기 시작한 것 같아. 여기서 다가 아니야. 머스크를 위한 방어막이 또 있어. 큰 회사일수록 이사회라는 것이 중요해.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 의사결정 모임이야. CEO를 뽑고 자르고 큰 계약이나 보상을 승인하는 곳이야. 그런데 스페이스X 이사회를 머스크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스페이스X 이사회의 구성이 총 8명인데 이 중에 5명은 클래스 B 주주끼리만 뽑아.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었지. 클래스 B의 90% 넘게 머스크 거니까 이사회 8명 중에 5명은 무조건 머스크 사람일 수밖에 없겠지. 나머지 이사회 3명도 머스크 의결권이 80%를 넘으니까 결국 머스크가 정하는 거야. 결국 이사회 8명은 모두 머스크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게다가 머스크는 CEO, 기술 책임자, 이사회 의장을 혼자 다 하는데 이 자리 중에 하나에서라도 머스크를 자르려면 클래스 B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90%를 머스크가 쥐고 있어서 머스크를 다른 사람의 힘으로 절대 못 잘라. 그리고 원래 이런 큰 회사는 경영진을 감시할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이사회 절반 넘게 둬야 해. 그런데 스페이스X는 컨트롤드 컴퍼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분을 절반 넘게 진 회사라 그 의무를 면제받았어. 쉽게 말해 머스크를 견제할 장치가 아예 없다는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또 있어. 혹시 열받은 다른 주주들이 소송조차 못하게 막아놨어.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거는 소송이 크게 두 가지인데 둘 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첫 번째 소송할 수 있는 조건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거는 소송인데 원래 한 주만 있어도 되던 걸 발행 주식 3%, 우리 돈으로 약 83조 원어치를 들고 있어야만 걸 수 있게 해놨어. 80조가 넘는 주식을 들고 소송하라니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지. 두 번째는 다 같이 피해를 봤을 때 거는 집단 소송인데 이건 소송 대신 무조건
중재부터 거치게 했어. 그래도 소송을 하면 스페이스X, 사실상 머스크가 정해놓은 텍사스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돼. 그런데 텍사스 법원에서 기각당할 확률이 커. 원래 이런 조항이 있으면 상장 자체가 막혀 있었는데 작년 9월 트럼프 정부의 새 SEC 위원장이 규제를 풀어주면서 그 첫 수혜자가 스페이스X가 된 거야. 한마디로 견제도 소송도 다 틀어막은 빈틈없는 요새라고 봐야겠지. 처음 오프닝에서 공모주 청약 신청 1차가 1분, 2차가 2분 만에 완판됐다고 했었잖아. 기억하지? 근데 정작 미국의 큰손들은 망설이고 있어.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과 뉴욕 연금이 머스크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어. 공개 서한에는 전례 없는 극단적인 지배구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라고 적혀 있었대. 그런데 이런 서한을 보내봐야 소용이 없어. 이런 연기금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수를 그대로 따라 사는 패시브 전략을 쓰거든. 지수에 들어가면 무조건 사야 돼. 지수라는 건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대표 종목들을 묶어서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묶음이야. 그래서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지수에 언제 편입되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야. 우연인지 뭔지 나스닥은 26년 5월 1일 자체 규정을 바꿨어. 상장 15거래일 만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패스트 엔트리라는 규정을 도입했는데 그 수혜를 입은 첫 회사가 스페이스X야. FTSE 러셀이라는 지수도 단 5거래일 만에 편입이 가능하게 풀어줬어.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S&P 500은 거부를 했어. 시총이 크다고 예외는 없다. S&P에 들어가려면 최소 1년을 기다리고 흑자 기준도 채워야 한다고 했어. 대단하지? 멋져. S&P 500이 확정되면 수조 달러짜리 인덱스 펀드가 의무적으로 사는데 그 자금 유입이 늦어지니까 주가 방어가 그만큼 힘들어지긴 한 거야. 그리고 이건 스페이스X만의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상장할 오픈 AI나 엔트로픽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거야. 이제 변수들을 한 번씩 짚어볼게. 요즘 스페이스X 상장만큼이나 뜨거운 얘기가 테슬라랑 스페이스X 합병설일 거야. 많이 들어봤지? 사실 머스크는 이미 비슷한 걸 한 번 했어. 올해 2월에 자기 AI 회사인 XAI를 스페이스X의 통째로 합쳐버렸거든. 이 XAI에 돈을 댄 큰손들이 있어. 머스크의 오랜 측근들이야. 에쿼티,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그리고 사우디 카타르의 국부 펀드야. 근데 합병가가 어딘가 좀 냄새가 나. XAI는 불과 2달 전에 투자 유치 때 약 2,300억 달러로 평가됐는데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합칠 땐 2,500억 달러로 더 쳐줬거든. 양쪽 다 머스크가 지배하는 회사라 가격을 사실상 머스크 본인이 정한 셈이겠지. 여튼 그 덕에 XAI 투자자들은 곧 상장할 스페이스X 주식을 두둑히 받게 됐어. 문제는 잘 나가던 흑자 우주 회사가 이 합병으로 돈 먹는 AI를 떠안으면서 적자로 돌아섰다는 거야. 이번 테슬라 합병설도 구조가 비슷해. 두 회사 다 최대 주주가 머스크인데 스페이스X 가치를 높게 잡고 테슬라 가치를 낮게 잡아서 주식을 맞바꾸면 테슬라에 대한 머스크 지배력이 더 커지겠지.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은 약 2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더 높아지는 거야. 결국 양쪽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모두 강화하는 셈이야. 이런 방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맞아. 우리나라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랑 비슷하다고 봐야 돼. 그때처럼 결국 테슬라를 들고 있는 개미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합병할 때 테슬라 가치를 일부러 낮게 매기면 테슬라 주주는 자기 주식을 제값보다 싸게 쳐서 스페이스X 주식을 맞바꾸게 되는 거거든. 바꾸는 순간 손해가 굳어지는 거지. 그래도 테슬라 주주 중엔 머스크 팬이 많아서 머스크를 믿고 합병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수이긴 해. 그리고 당장 테슬라 주식이 낮아져도 스페이스X와 합병을 하면 테슬라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또 다른 변수는 테라펩이야. 테라펩은 테슬라, 스페이스X, 인텔이 같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야. 당장 수익이 없는 공장 하나 짓는 데만 25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공장을 계속 지을수록 돈이 계속 빠져나가서 적자를 더 키우게 될 수도 있겠지. 우리나라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경영진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으로 개정이 됐지. 그런데 스페이스X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 사상 최대 몸값을 가진 회사가 사상 최악의 지배구조를 가졌다는 거야. 소액주주 입장에서 견제할 힘도 소송할 권리도 거의 없으니까 최악이라는 뜻이야. 반대로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구조겠지. 그런데 머스크는 사실상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싫으면 사지 마.
하면서 대놓고 제도화한 거지. 우리나라에도 주주들한테 배당도 안 주고 주가도 관리 안 하면서 싫으면 팔고 나가라는 대주주가 많잖아? 사실 그것도 불법이 아니거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머스크는 꼼수가 아니라 아예 제도로 공고하게 박아놨다는 점이야. 자, 그래서 이걸 사야 되냐? 지배구조는 최악인데 몸값은 사상 최대라며. 그럼 거품이 아니냐는 거지. 냉정하게 숫자부터 한번 보자. 작년 매출이 약 187억 달러야.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9조 원이야. 근데 영업 손실이 약 26억 달러, 4조 원 가까이 까먹었어. 수손실은 더 커서 약 49억 달러, 7조 6천억 원이 넘어. 원래 스타링크 덕에 흑자였는데 아까 말한 XAI 합병으로 적자로 돌아선 게 가장 커. 삼성전자보다 훨씬 비싼 몸값인데 정작 돈은 못 벌고 있다는 거지. 지금 당장의 실력만 놓고 보면 명백히 비싼 주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많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와 머스크에 열광하는 이유를 한번 보자. 올해 말에 첫 무인 탐사선을 쏜다고 계획하고 있어. 여기에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랑 장비를 실어 보내 화성에 정착 준비를 시킨대. 2028년 말에는 무인 탐사선 20대를 한꺼번에 보낼 계획도 있어. 한 대에 100톤씩 합치면 2000톤짜리 물량이 화성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2030년 초에는 첫 유인 탐사선도 보낸대. 로봇이 깔아놓은 인프라 위에 진짜 사람이 가서 사는 거지. 만약에 사람이 화성에 무사히 도착해서 여기는 화성이다 오버 하고 신호가 오는 순간, 그 순간 스페이스X 주식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을 할 거야. 그때는 정말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거야. 아직 탐사선이 한 대도 출발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무도 못했던 로켓 회수 기술을 스페이스X가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머스크의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스페이스X에 열광하는 이유야. 또 부가적인 이야기 몇 개 해볼게. 앞에서 이야기한 패스트 엔트리, 즉 나스닥 지수의 빠른 편입. 그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주가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스페이스X는 비트코인을 18,000개 넘게 들고 있어. 미국 상장 기업 중에도 손꼽히는 보유량이야. 올해 3월 말 기준 평가액이 약 13억 달러, 2조 원까지 올랐어. 수익률로 치면 약 95%. 회사는 적자인데 코인으로는 쏠쏠하게 벌어둔 셈이지. 아무튼 머스크는 이런 걸 보는 재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비트코인이라 시세가 가파르게 변동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스페이스X 이건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식이야. 크게 먹거나 크게 깨질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야. 그리고 절대 한 번에 몰빵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1억을 넣겠다고 하면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10번에 나눠서 1000만 원씩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공모가가 이미 높은데 관심까지 몰려서 시초가가 더 뛸 수 있거든. 몰빵했다가 주가가 빠지면 정말 힘든 시간 보내는 거 알지? 그리고 6월 12일에 상장되는 본 주식을 산다면 분기마다 이건 꼭 확인해봐. 첫 번째, 화성 탐사 일정이 계획대로 가는지. 둘째, S&P 500 편입이 확정되는지. 셋째, 테슬라 합병이 실제 추진되는지. 이 세 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2,760조 원이라는 몸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 스페이스X는 2028년부터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규모가 지금 지구 전체의 데이터 센터보다 많아. 데이터 센터에는 D램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동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D램 업계가 제일 걱정하는 건 지상 데이터 센터가 전기 부족으로 더 이상 못 지어지는 상황이야. 근데 우주에다 지으면 그 걱정이 사라져. 우주는 넓고 태양빛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발전도 되니까. 마침 27년부터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메모리 생산을 다 같이 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공급이 늘면 가격이 잠깐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받쳐주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안 꺾이겠지? 지금처럼 계속 고점에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잘 되는 게 곧 우리 D램이 잘 팔리는 거야.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스페이스X 주식은 일론 머스크 개인한테 완전히 베팅하는 주식이야. 머스크가 헛다리를 짚으면 골로 가고 잘하면 하늘로 날아가. 그러니까 머스크한테 다 맡긴다. 그걸 알고 들어가야 해. 알고 사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구독자님들 모두 성공 투자해서 치킨 한 마리라도 꼭 사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